네, 조합장 주준위원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공부방 세 번째 챕터입니다. 총회 소집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음 시간에는 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이런 경우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총회 소집 절차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21차 때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 이런 경우는 무효하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해서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44조입니다. 사항에 제2항 및 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와 제45조 5항에 따른 서면 의결권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2021년 8월 10일 날 개정되는 바람에 빨간색 있는 부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서면 의결권 행사 기간 및 장소,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이 법에 없을 때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서면 의결권의 행사 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서면 의의서 내십시오라는 거기 때문에 해왔는데 장소를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서면 의결권 장소? 장소? 뭐지? 자, 그래서 법령 해설집에 보면 제가 해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45조 5항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대한 조문인데 이 개정 내용을 보면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하여 행사 기간 및 장소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을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도 서면 의결서 행사 기간은 당연히 통지됐는데 문제는 서면 의결권 장소라는 것이 애매해요. 이 서면 의결권 장소의 의미를 첫 번째,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기존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OS원을 통하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내든 우편을 해서 내든 조합 사무실로 언제까지 총회 전날까지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건 상관없는데 이 말을 두 번째처럼 조합 사무실에 와서 서면 결의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행사라. 우리가 사전투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전투표 하듯이 서면 결의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행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사전투표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조합정관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조합에서도 많이 여기에 대한 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시공자 선정총회라는 게 있어요. 시공자 선정총회는 어떻습니까? 서면 의결권 행사를 사전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도록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면 의결권 행사를 사전투표로 하게 되면 기존처럼 서면 결의서를 진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총회 건하고 일반 안건하고 두 개가 있는 총회를 동시에 할 경우는 일반 안건에 대한 서면 결의서 따로 진구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면 결의권 행사는 사전투표라 가지고 별도로 또 날짜를 정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조합은 본인이 직접 서면 결의서를 투표하면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투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 45조 6항에 신설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의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전투표로 하면 당연히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 2018년도인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 어떻습니까? 총회장이 직접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고 혹은 부재자 투표라고도 용어를 붙이죠. 하고 총회장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와가지고 총회장에 뚜벅뚜벅 있어봤자 시공자 선정총회 안건에 직접 참석자가 될 수 없도록 개정이 됐어요. 조문이.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총회의 경우는 사전투표를 했던 사람이라도 반드시 총회 당일날 총회장에 와서 그냥 사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했던 서면 의결권 용지를 철회한 다음에 현장 투표를 받아가지고 투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해야만
해만 이게 직접 참석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비사업계약금 처리 기준에는 현장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의결해야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결이 반드시 어느 회사를 선정하는데 투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투표용지는 받아가지고 나는 둘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있을란다 해가지고 투표 안 하고 기권도 포함되느냐, 의결했다고 봐야 되느냐 라는 것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기권할 수 있는 권한도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기권표도 포함됐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총조합원의 과반수가 500명인데 딱 투표용지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 투표용지를 끄집어내 보니까 530장이 되더라. 그럼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470명 표가 나오고 A 회사 200, B 회사 뭐 150, C 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470표만 나오고 과반수의 30표가 미달되는데 기권표를 따지니까 기권표가 한 60표가 넘어가지고 넘더라. 이런 경우에 이제 과연 시공자 선정총회 결의가 유효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이미 상정은 됐고 투표는 시작을 했는데 자기는 투표 안 한 사람을 기권으로 치는 것도 직접 참석자에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자 용지를 어떻습니까? 무기명 투표를 한 다음에 현장 투표처럼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홍길동이가 자기가 사전투표한 다음에 총회 당일 나와가지고 나 직접 참석하고 싶으니까 내 그거 철회해달라 그러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다 무기명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기명투표용지로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자 선정 투표를 하더라도 기명으로 해라. 기명으로. 근데 기명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A에서 어떤 사람이 B에 찍었는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느냐. 그 사전투표도 무기명으로 하자. 그러면 반드시 무기명 투표용지로 하되 봉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에 거기다가 투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총회 당일날 와가지고 내 거 내놔라. 난 마음이 바뀌었다. 내 거 처리할 테니까 내놓고 나 현장 투표 달라 그러면 찾아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난감한 경우가.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관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 표준정관에는 14일 전부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회의일제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이 잘 도달될까요? 일반 우편이 잘 도달될까요? 등기우편은 집에 사람이 있어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임박해가지고 7일 전에 등기우편을 딱 보내면 이게 반송될 때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총회 개최 전날에 반송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도 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은 3번까지 가지만 일반 우편은 2번만 집배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보면 2번도 안 오는 것 같아요. 한 번 온 다음에 그냥 몇 월 며칠까지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집달관들, 집배원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송와 가지고 도착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죠. 그 다음에 있다가 반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럼 어떤 경우는 총회 끝나고 나서 막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놔두면 되지 뭐 등기우편 보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러지만 한 표가 아까운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계획 3분의 1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미리 보내고 등기우편 보낸 다음에 오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일반 우편은 주말에 뭐 쉴 때 보면 우편함에 꽃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인조혁명에서 정관에 넣기를 원합니다.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총회를 발송해야 하고 반송된 경우에는 1회 하나의 일반 우편으로 즉시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떠냐면 14일 전에 하기를 권해드려요.
14일 전에. 법에 있다 보니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라고 넣어놨는데 제가 원하는 건 7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걸 14일 전에 하는 걸 조합 정관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줄여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이 통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정관에서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는 14일 전까지 총회 책자도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정관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라고 적어 놓되 일찍 보내라. 일찍 보내라. 그러면 반송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일반으로 보내면 보고 올 거 아닙니까? 보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R119 시우증 KR에 홈페이지 마찬가지로 12분 방 공부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